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절박하게 찾아왔다고 해야겠죠. 지난 회담에서 미국 상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건 조선도 아니고 LNG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전이었어요. 그것도 최우선으로요. 세계 최강 대국이 자국 땅에 원전을 지어달라고 다른 나라를 찾아다니는 이 상황.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표면적으론 투자 요청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미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AI 패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시대에서 전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심각한 전력 위기를 맞았습니다. 챗GPT 한번 돌리는데 일반 검색에 수십 배 전기가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만큼 전기를 먹어치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AI 기업들은 더 큰 모델을, 더 많은 서버를 요구하고 있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데 전기가 모자라면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00GW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론 24시간 멈추지 않는 AI 서버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전력으론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답은 원전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국이 원전을 지을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원전 산업은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없었고 그 사이 숙련된 인력은 은퇴했고 부품 공급망은 끊겼고 시공 경험은 증발했어요. 최근에 지으려던 원전들은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으로 난리가 났죠.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은 예정보다 7년 늦게 완공됐고 비용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VC 썸머 원전은 아예 건설을 포기했어요. 90억 달러를 날려먹고요. 그래서 미국 전력 회사들은 대형 원전 건설을 극도로 꺼리게 됐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돈이 얼마나 들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누가 뛰어들겠어요. 하지만 AI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원전을 미친 속도로 짓고 있고 미국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원전을 제대로 지을 줄 아는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정확히는 약속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원전을 완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업계에서 온타임 온버짓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은 한국 조선업이 배를 만들 때 보여주는 그 정확성과 똑같습니다. 계획대로 지어서 계획대로 넘겨주는 거죠. UAE 바라카 원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원전 4기를 계약대로 완성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원전 하나 짓는데 허우적대는 동안 한국은 4기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프랑스의 플라망비 원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07년에 시작해서 아직도 못 지었거든요. 비용은 처음 예상의 6배로 불어났고요.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지어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동안 한국은 국내에서 꾸준히 원전을 지었습니다. 신고리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까지 줄줄이 건설하면서 인력과 기술을 유지했죠. 용접공부터 배관공, 전기기사,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전 분야의 숙련 인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부품 공급망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원전에 들어가는 수천 가지 부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한국엔 존재합니다. 미국은 이게 다 무너졌어요. 특정 부품 하나 때문에 공사가 몇 달씩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한국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부품 조달, 운영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돼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구세주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AI 인프라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파트너니까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조선업이나 LNG보다 원전을 최우선으로 요구한 겁니다. 조연 외교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나서 원자력 협력 강화를 전격 합의했고 양국은 민간 원전 건설부터 핵 추진 잠수함까지 광범위하게 협력하기로 했어요.
이 협력의 구조는 매우 영리합니다. 한국의 시공 능력과 미국의 원천 기술, 그리고 우호국의 자본을 결합한 컨소시엄 방식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설계에 한국 기업들의 건설 능력을 더하는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는 할 줄 알지만 짓지는 못해요. 반대로 한국은 짓는 건 최고지만 미국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둘이 합치면 완벽한 조합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한국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맡을 거라는 기대가 높아요. 조현 장관도 회담에서 연내 구체적인 이정표를 마련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거라는 신호예요. 한국 기업들에게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미국 내 원전 건설은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따내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서게 됩니다. 유럽도, 중동도, 동남아도 한국의 원전 기술을 원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장에서 검증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상업적 합리성도 보장돼 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는 투자금 회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력 구매 계약을 장기로 보장하고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파급 효과는 원전 건설 자체를 넘어 확산될 겁니다. 설계, 엔지니어링부터 부품 제조, 시공, 운영, 유지 보수까지 전체 밸류체인이 활성화됩니다. 한전기술 같은 설계 회사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부품 제조사, 현대건설 같은 시공사, 한전 KPS 같은 운영사까지 전부 수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도 수만 개가 생기고 기술 고도화도 이뤄지고 해외 수출도 늘어납니다. 더 큰 의미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가 결합된다는 점입니다. 원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에요. AI 시대에 전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협상 카드가 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어요. 원전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으니까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원전이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원전 협력을 늦출 수 있어요. 반대로 한국이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하고 싶으면 원전 건설을 빨리 시작할 수 있죠. 서로 주고받을 게 명확한 거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중국도 원전을 열심히 짓고 있지만 미국은 절대 중국에 자국 원전 건설을 맡기지 않아요. 안보 문제 때문이죠.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산업이 거의 멈췄고 유럽은 자체 프로젝트도 제대로 못 끝내고 있어요.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이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으로 묶이면 이건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 돼요. 에너지, 안보, 기술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북한 문제나 중국 견제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 내 원전 건설은 규제가 까다롭고 노조 문제도 복잡하고 정치적 변수도 많아요. 프로젝트가 중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절박함을 보면 이번엔 다를 겁니다. AI 패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기업들도 이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설립, 현지 인력 채용, 공급망 구축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래서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지목한 이 순간은 다시 오기 힘들 거예요. 반도체에 이어 원전까지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그 AI를 돌릴 전기를 만드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위치로 올라서고 있어요. 미국의 요청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한국의 국격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원전 하나로 관세 협상의 판을 뒤집고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고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한국이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력 확보 경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어요.